안녕하세요. 오늘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재판을 몇 개 갔다 왔는데, 그냥, 뭘 하나, 이러고 오물쭈물 하다가 또 못했는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또 관련 지어서, 좀 수다를 떨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하나 든 게 있어요. 그 5월 8일 날 서부 법원, 그 애호개역 가까이 있는 서부 지방법원에서 하는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 그 재판에 갔다 왔었는데, 그날 제가 갔더니 사실 사건 번호를 좀 알려고 간 거였었거든요. 그랬는데 갔더니 뭐 벽보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가니까 3층에 올라가니까 또 3층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뭐 재판이 하나 있길래 보니까 이태원 사건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그 문 앞에서 뭐 방청권을 받다가 물어봤더니 4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층을 또 막 올라갔어요. 그 이제 처음에는 3층 올라갔다 올라가고 다시 1층 내려왔다가 또 3층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이에 그게 2시 반 재판이 있는데 한 15분 뭐 20분 가까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 407호를 갔더니 재판이 끝나고 다음 기일을 잡더라고요. 6월 7일인가 이렇게 기일을 잡는 거를 보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뭐 검사하고 판사하고 뭐를 이렇게 빨리 했길래 이렇게 빨리 끝내나 이제 이러고 나와서, 또 마침 거기 장민아 씨가 가 있길래 좀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이에 그 법정에서 어떤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문재인이가 만든 군인권센터인가 뭐 거기에 있던 뭐 성전환했다는 사람이래나 뭐 어떤 남자가 굉장히 의심장한 웃음을 짓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법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쪽 줄에는 사람이 찾고 이쪽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준비 기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그 재판에 군인권센터에 그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여튼 남자가 빠지지 않고 온 걸 보니까 이게 또 뭘 노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16일 날 오전 10시에 박영수 포르쉐 가짜 수산업자한테 해물을 받고 해산물을 받고 거기다가 또 외제 차도 뇌물로 받았던 이 박영수 등등, 이 재판이 두 번째 준비기일인데, 오늘도 제가 좀 늦었어요. 아침에 뭐 하는 일이 좀 있어갖고 늦었는데, 그때는 한 10시 20분 가는데 벌써 그 재판이 끝난 거예요. 아니 뭐 준비기일이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뭐 듣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다시 또 준비기일이 또 한 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공소 내용이 저들이 해산물 받은 게 너무나 명백하고, 뭐, 하여튼 그 피고인들이, 중고, 차도 받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돈도 받고 등등 하여튼 지저분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이 너무 명백해서 혐의를 부인을 안 했는지 굉장히 그 재판들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박영수 재판에 그 가짜 수산업자 그 재판에 준비기일이긴 하지만은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19일 날 제가 그 2시 50분에 최소원 씨의 유체동상 반환 그 타블릿 PC 돌려달라고 하는 최소원 씨가 너들이 내 거라고 하고 재판을 했으니까, 재판 끝났으니까 타블릿 PC 돌려주라 하는 재판이 1심에서 작년 12월 달에 최소원 씨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이 재판을 못 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이제 5월 19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열렸어요. 저는 이제 2시 50분대 제가 착각을 해서 2시 반인 줄 알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제 50분의 시간이 좀 남아갖고
혹시나 하고 그 서훈 또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서욱 국방부 장관 참 서욱 씨는 앞에 그 두 국방부 장관이 참 좀 생기기도 그러고 근데 서욱은 참 잘생겨서 좀 뭔가 좀 해볼 건가 일을 하고 그랬는데 서욱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밑에서 참 이렇게 병신짓을 하다가 나왔죠. 어쩔 수 없이 차라리 받지를 말지 그 잘생긴 얼굴에 뭘 그걸 받아갖고 이렇게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인생을 경력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욱 국방부 장관 이들 이 세 명이 돼서 집권하면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그 다음에 노원철하고 박지원의 비서실장 이 사람은 공영전자기록물 손상 국정원법 위반 서류 없앴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재판을 잠깐 보려고 갔더니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갔더니 또 비공개였어요. 그랬고 이제 거기에 증인이 강 누구라는 사람이에요. 강. 근데 아마도 이게 국정원은 박지원이 하고 노원채 재판이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갔을 때 국정원 박지원이 하고 노원채 재판인데 그때도 비공개였는데 뭐 국방부도 뭐 SI 스페셜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게 갖고 특별 특수 정보 뭐 이렇게 갖고 일반 공개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군에서도 아마 그랬겠지만 특히 국정원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거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주 19일 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최순실 재판으로 민사 재판으로 왔어요. 그 이제 2시 50분인데 조금 일찍 법정에 들어갔었죠. 법정에 들어갔는데 법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민사 재판에 8-1, 8-2, 8-3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판사 제시 아마 경력이 대등하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는데 가운데에 앉아있는 판사가 맙소사 얼굴이 이건 판사가 아니겠어요? 이원중 지난번 1월 14일 날 조은진 대표 등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전부 다 유죄를 때린 이 너무나 자빨스런 이원중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사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2020년도에 우정찬 기자를 법정 구속시키고 또 조국이 재판, 조국이한테 2년을 때린 그 판사 그 인간도 민사로 가더니 이원중이도 형사재판에 있다가 민사로 가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앞선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시 50분 재판하려고 이동환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얼른 자리를 옮겨갖고 저 인간이 정은진 대표한테 유죄를 내린 인간이다. 뭐 그러긴 하지만 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 최승원 씨 쪽에는 이동환 변호사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을 상도로 돌려달라고 한 거니까 뭐 법원이든 뭐든 검찰이든 근데 돌려달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게 법무부예요. 법무부. 그 법무부를 대표하는 게 한동훈. 그래서 여기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6명이나 나왔어요. 6명의 정상욱, 유세헌, 전미하, 차정규, 임진철, 김희연 7명이네. 둘, 넷, 여섯 명인데 그날 한 명만 나왔어요. 김희연 젊은 변호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뭐 최순실 아니 뭐 타블릿PC로 하면서 타블릿PC를 주워온 그 빌딩의 주인 뭐 노광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대한 뭐 자기가 의견서를 써낸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타블릿PC를 김필준이가 주워왔는지 훔쳐갖고 왔는지 그런데 거기에 훔쳐왔다가 2016년 10월 24일 날 조택수하고 김필준이가 조택수 JTBC의 법무팀장 조택수하고 김필준이가 중앙법원에 가서 이 타블렛 PC를 제출을 했는데 검사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때 조서도 꾸미지 않고 4일이 지난 28일 날 10월 28일 날 꾸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날 법정에서 보니까 뭐 이 검사가 하는 얘기가
뭐 검사가 했나 이동관 변호사가 했나 뭔지 모르겠는데 뭐 조택수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그 봉투 속에 서류 봉투 네 이런 데다가 아이고 이건 아니고 이런 봉투 이런 대봉투에다가 서류 봉투에 내가 넣어갖고 이거는 뭐 최성실 재판에서도 나온 얘기니까 이런 노란 봉투에 타블릿 핏을 넣어갖고 검찰한테 줬는데 그게 타블릿 핏도 모르고 줬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동환 변호사가 했는지 뭐 조택수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동환 변호사가 했는지 변호사가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다고 하고 그 노강일 그 빌딩 고용태 사무실 쓴 노강일을 뭐 참고인을 해서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희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원고는 최소원 씨가 소유권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재판 내내 아니라고 했는데 네 거야 하면서 재판을 해놓고 박 대통령 탄핵까지 시켜놓고 나서 지금 와서 최소원 씨가 네 거라고 안 한다고 하니까 못 돌려준다? 무슨 개소리요. 그리고 또 변호사가 이제 이동환 변호사 원고에 변호사가 밖에 나와서도 원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하여튼 그건 개소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뭐 원고 측은 소유권 인정하는지 아닌지 알려달라. 그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소유권 인정 안 해도 재판을 그렇게 해왔잖아. 아니라고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재판 온갖 재판 다시 해야지. 형사재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추가 의견을 낸다고 하니까 이 이원중이가 다시 한번 재판을 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동환 변호사가 아니 뭐 할 게 뭐가 있냐 다 끝난 건데 응? 뭐 다 결정이 된 거고 아니 법원에서 그 최선식 거라고 한 거고 지난번 12월 달에 1심에서 그래 최선식 거도 돌려줘 했는데 무슨 거기 군더더기 말이 필요하냐 이러니까 이원중이가 아니 변호사가 의견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열어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 16일 날 2시 50분에 항소인이 이제 이동환 변호 측에서는 항소를 할 필요가 없죠. 이겼으니까. 그런데 네. 재작년에 저도 헷갈리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었었고 그 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측이 박범계였어요. 박범계 문재인 측에. 그런데 이제 바뀌니까 법무부 장관이 바뀌니까 정권인지 뭔지 모르지만 바뀌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를 대표하는 한동훈이가 맡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항소 검찰이 아니 이 변호인 측에서 피고가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소인이 자료를 내겠다고 하니까 속행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원중이가 조원진 대표 등 우리 공화당 당원들 재판을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무겁고 고개를 내려 깔고 표정도 이렇게 없고 그랬는데 이 민사재판은 굉장히 경쾌한 거예요. 웃고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목소리도 굉장히 높고 아니 뭐 형사재판이라 뭐 누가 지든 상관이 없다 이건지 형사재판하고 다르게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6월 16일 날 2시 50분에 재판하기로 했고 또 이동환 변호사가 소유주로부터 허가를 받았나 왜 주거 침입했나 주거를 침입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이동환 변호사가 주장을 했네요. 그래서 금방 끝나고 재판이 뭐 다른 재판들 보니까 10분 단위 돼 있더라고 민사 재판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2017년 12월 21일 날 김세윤 박 대통령 관련 재판에 들어갔다가 문체부 직원 2명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오전에는 여직원이 나와서 미래재단 그 재단 성립에 관련된 문체부에 이제 일을 했던 그 여직원이 나왔고 오후에는 K스포츠 재단의 그 재단 설립을 도왔던 그 문체부 직원이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남자 직원이 굉장히 좀 이렇게 페이스를 잃고
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뭐 우병우 수석 재판하고 또 김기춘 시장 재판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다가 4시 몇 분인가 한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또 재판을 보고 있는데 이 남자 문체부 직원이 저기 그 페이스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검찰들이 질문하는 거에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들이 아주 몸이 달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자기네가 조사할 때 하고 말이 다르니까 말이 진술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 엉터리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증인을 막 몰아세우고 말을 빨리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평소에도 그런 걸 많이 봤지만은 그날은 사실 이 법정에 대법정에 사람도 별로 없고 기자들 뭐 이렇게 갖고 한 6명 정도 있었고 저까지 합쳐갖고 하여튼 많지가 않았어요. 7, 8명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 대법정에. 그래갖고 제가 화가 나갖고 작정을 했었어요. 작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실수를 한 거죠. 그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 문체부 직원이 이제 증언을 끝나고 나가는데 증인이 죄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영구 퇴출이 됐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랬던 그 김세윤이가 2020년 우리 그 총선 무렵에 저는 여기 강남 병에 가서 선거하시는 분 전태일 씨 돕느라고 가 있었는데 오종찬 기자의 재판 북부 법원에서 재판 받고 있을 때 조국이가 오종찬 기자를 고소했잖아요. 2018년 박 대통령 재판 1심을 앞두고 2018년 1월 말경에 청와대 북원에서 김세윤하고 조국이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 그걸 주선한 사람이 최강욱이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오종찬 기자가 방송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조국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에 이 재판에 마성중 이 판사가 재판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총선 전 한 이틀 전이니까 13일이나 4월 13일이나 14일이나 이때에 조국이하고 김세윤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뭐 소홀히 한 거죠. 여전히 맨날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 북부 재판에 안 가봤는데 지금도 그걸 제가 후회를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재판에 가서 김세윤이한테 증인이 죄인이에요? 이렇게 딱 쏴줬어야 되는데 김세윤 네가 여기 죄인으로 나왔니? 아니면 네가 증언하러 나왔니? 제가 이거를 소리쳤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해서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일 날도 최순실 재판 끝나고 이 젊은 변호사가 나가는데 저도 뒤따라 나가서 얘기를 했죠. 아니 최순실 거라고 해서 재판을 하고 멀쩡한 박 대통령한테 탄핵시켰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타블릿 내줘. 한동훈이한테 가서 일러라고 지금 뭐하는 소리야. 소리를 지르고 나왔죠. 근데 고개를 딱 들여다보는데 저도 뜨끔은 했죠. 근데 저를 뭐 쏘아보는 건 안 했어요. 뭐 습관적으로 뭐 같이 여자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여자를 봤는지 어쩌는지 뒤를 돌아보긴 했는데 저도 결심했죠. 안 물러선다. 내가 한동훈이가 있어도 내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칠 거다. 결심은 하고 안 물러서고 했죠. 계속 따라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뭐 그런 제가 법정을 나와서 이렇게 좀 녹음을 했는데 제가 언젠가 이런 거를 증거 자료를 써야죠. 뭐 말 특히 법원에 앉아있으면 제가 필기라도 하는데 나왔으니까 뭐 흩어지는 말 이걸 기록 안 남길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녹음을 해놨지만 뭐 제가 뭐 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증거로 정말 이 불법 재판을 보고 그래도 내가 목격자로서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녹음해 놓은 거니까 저의 기록으로서 제가 보관하고 있던가 언젠가는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4시에 이제 김관진 장관 파기환송심 지난번에 한번 준비기일을 4월 14일이나 준비기일을 했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5월 19일날 재판이 열렸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김관진 장관이 뭐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으로 위촉 말도 어려요. 위촉됐다고 국방개혁 추진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재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는 자리 뭐 여기에 이제 위촉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법원 분위기도 판사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준비기일 할 때는
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를 내린 거는 이 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좀 제압하고 그런데 변호사는 아니다. 뭐 다른 상황도 생기고 했으니 아니 이제 이 재판 유죄 받은 것 중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사가 좀 난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아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심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김관진 장관님이 이렇게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그런지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좀 가볍다고 할까? 좀 이런 거를 뭐 좀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재판 그 2시 50분짜리 하고 3시 좀 넘어서도 가서도 4시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가서 좀 딴 데 좀 시간도 있다가 그래서 올라갔더니 김관진 장관님하고 여러 이제 분들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전부터 많이 오셔갖고 오랜만에 또 인사도 하고 또 가서 축하드린다고 인사도 하고 뭐 김관진 실장님이 항상 표정이 없으세요.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뭐 저를 또 항상 이뻐하니까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러고 다 재판에 들어갔는데 제가 뭐 대법원 판결 그 파기환송 됐을 때도 갔는데 제가 그때 5월 19일 날 기사는 찾아보지 못하고 어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좀 웃기잖아요. 이 판결도 아직 안 끝났고 저는 또 김관영 장관하고 관련된 그런 분들이 재판을 받아서 이티아 520 사이버 단장 그 댓글 관련으로 이분이 1년 6개월을 학정을 받았어요. 2021년 5월 달에. 그래서 이분도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돼 갖고 있다가 재판을 다시 받고 이분이 김관진 장관 이 재판에 증인으로도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이분하고 좀 관련된 이재수 살인관 그 천재인 검사하고 관련된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제가 기억하는 거는 신문기사에 연재욱, 옥도경 2014년 11월 달에 불구속 기소 김관진 장관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 2014년 10월 달 옥도경 사령관은 선고유예 연재욱 사이버 사령관은 불구속 기소 집행유예 그리고 2015년 5월 달에 이태하 군 사이버사 530 심리전 단장은 1심에서 2년 실행 법정 구속 그 다음에 2015년 8월이네 8월에 보석으로 석방 이태하만 석방 받음 이렇게 오고 있다가 2017년 2월 8일 한창 이 탄핵 전국이네요. 여기서 이태하 심리전 단장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렇게 해서 쭉 재판이 제대로 안 열리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하여튼 2021년 5월 7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2021년 5월 14일 날 재수감이 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김관진 장관 재판을 보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태하의 심리전 단장이 김관진 장관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건으로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뭐 댓글 관련 달았다고 이게 이제 정치 개입이라고 해서 사실 뭐 저는 계속 이제 제가 짧은 소개원이지만은 기무사나 국방부나 국정원에서 여론이 이상하게 나오면은 이거를 이제 정보를 아는 분들이 민간인을 가정해서 여론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걸 했다고 정치 관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당시 정부가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보수였으니까 거기에 그 언론들이 뭐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 교란 작전이 들어가면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댓글 달았다고 해서 정치 개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 그럼 천재인이가 아니 법정에서 그게 북한에서 공작한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계속 천재인을 놀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했던 그런 건데 이거는 유죄가 났다는 거야. 유죄. 이거 뭐 정치 개입이라고 해서 유죄가 났는데 뭐 일부는 뭐 1심에서 벌써 무죄 난 게 있어요. 뭐 그 기무사 직원 뽑는데 전라도 사람 뭐 이렇게 좀 배제하라는 거 이거는 1심에서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보면은 기사를 보면 2022년 10월 27일 날 기사에 보면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 군 사이버 사령부 이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좌파들이 전부 다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뭐 내용 고발 자체가 너무나 좌빨스러운 내용들이니까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 군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일이 굉장히 이게 악의적인 그런 고발 내용 이런 거죠. 여기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좌파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뭐 주진우, 김우진은 뭐 이거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한참 괴롭히다가 거기 이제 쏙 들어가고 부정 댓글 국정원이든 여기 기무사든 여기서 댓글을 갖고 정치 공작해서 선거 박근혜 대통령 선거 이겼다 이렇게 몰고 나왔고 결국은 박 대통령 탄핵되면서 전부 다 그 관련된 사람들 다 감옥에 넣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거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입이 사실 있으면 내용은 뭐 이런 시중에 여론이 안 좋은 걸 좀 바로 잡아준 거 이걸 갖다가 정치 개입했다고 이렇게 이거 그다음 또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공무원을 뽑을 때 친정부 성향인지 볼 수 있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정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해서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 이거는 무죄가 난 건데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엮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2014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가 그래서 아까 연재호, 옥두경, 이태하 다 이제 이렇게 관련된 이 사람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이를 무마하려고 조사단의 530 심리전 단장 이태하 씨를 불구속 송치하게 하고 사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였는데 김관진 장관을 저렇게 이제 저 자리에 국방혁신위원회 위촉 이렇게 했는데 기사를 나중에 찾아봤더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1심에서 2년 6개월 징역, 그 다음에 2심에서 2년 4개월인데 사실 그동안의 재판들을 보면은 이렇게 실형, 징역 이렇게 나오면 법정 구속을 하거든요. 근데 김관진 장관님은 또 방어권, 방어권 포장해준다고 법정 구속을 하질 않았어요. 아주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들이 판사들 맘대로, 지들 맘대로예요. 6개월짜리도 법정 구속시키고 2년 4개월 징역형 받았는데도 법정 구속 안 시키고 조국이도 2년 받았는데 법정 구속 안 시키고 지들 맘대로 판사들이 아이고 진짜 이게 법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행스럽게 김관진 장관님은 2심에서 2년 4개월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되지 않고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돼 있는 상태라 있는 상태면서 국방혁신위원회 위촉이 됐고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여기 파기환송심에서 또 집행유예를 내리면은 그렇게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가 있고 이분이 현역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리에서 그 의원직을 잃은 자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 형이 확정되면 사면하고 복권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 법정 분위기도 한결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 그랬고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저한테도 이제 많이 웃음을 보내고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복도 있다가 재판에 들어갔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변호인 측에서 변호인이 배보윤 씨가 나왔어요. 배보윤 씨 변호사가 3명 나왔는데 증인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 주심을 30분 정도 양형권으로 30분 정도 주심을 한다고 그러는데 또 나중에 신문을 따로 안 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피고인 신문을 따로 안 한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피고인 신문을 김관진 장관님을 신문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정인을 30분 정도 한다고 그러고 검찰은 따로 증거를 신청할 게 없고 검찰이 따로 그래서 대부분에 올라갈 때 검찰은 하질 않고 변호인 측에서만 했어요. 그런데 검찰도 순진하게 글쎄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하여튼 검찰은 별로 이제 낼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냥 재판 돌아가는 걸 보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걸로 다 따라가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6월 16일 날 4시에 4시에 네, 정성조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증인을 불러서 30분 정도 신문하고, 그래서 그날 결심까지 하고 끝낼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5월 8일 날 서부법원에서 있었던 그 재판, 이태원 사건이 이제 열리고 있었어요. 이태원 사건은 뭐 그렇게 용산구청장, 여자 구청장이 재판받고 있는 그 재판도 열리고, 뭐 경찰 관련, 경찰 용산 이임재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 뭐 박인혁, 최용원, 정연우 여성 청소년 과장, 경정, 이런 사람들이 재판받는 게 있었는데, 이날 제가 좀 시간이 돼서 그 이제 조윤천 씨 그 재판이 빨리 끝나서 시간이 돼서 여기 들어가 봤더니 뭐 이쪽에 방청객은 꽉 찼는데, 우리가 그 이태원 관련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하여튼 그런 사람들, 머리 허연 그 남자 다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좀 멀어서 피고인도 좀 잘 모르겠고, 누가 난지 잘 모르고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증인이 나왔는데, 증인이 그 경찰 병력을 요구를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것들, 교통 관련 증인들만 불렀지 뭐 상원 관련 그거는 부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경비 기동대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교통 기동대에 요청은 했어도 집회 시위에 관련된 교통 관련 경찰은 요청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대충 들었는데 인원이 쏟아져 나와서 교통 기동대만 요청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재판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날 보니까 기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그 이임재 용산서장이 구속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한 분이 수임복 그걸 당당하게 입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잠깐 받고, 검사가 좀 너무 젊은 검사들이었어요. 사실 아무래도 제가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너무 젊은 검사들이 나오면 이 재판을 어떻게 보고 이런 이렇게 애송이들을 좀 내보냈나 이런 좀 걱정을 해요. 하여튼 서부 법원은 제가 잘 가진 않고, 뭐 이태원까지는 제가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재판을 잠깐 보고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기무사, 조윤천 씨 그 기무사 관련, 그날 제가 그날도 5월 8일에 나와서 기사를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그 들은 얘기가 뭐 그 뇌물 뭐 아니 횡령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휴, 기획이 또 돈으로 영농구나. 우리가 이제 할 때는 박 대통령 탄핵 전국 때 계엄령을 발표를 하려고, 계엄령을 출동을 하려고 뭐 계엄령문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 또 뭐 박 대통령을 또 올가매려고 하나 이런 이제 걱정을 하면서 바라보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건 아니고 횡령, 이것만 또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국정원장, 원시영 국정원장 재판에서 도 봤지만은 온갖 걸 다 했다가 항상 이 뇌물건을 엮어요. 막 만들어갖고 넣어. 그랬더니 기무사 예산 3천만 원 횡령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예비역 등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기무사 예산 3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여튼 이것만 또 나와갖고 난리를 지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분이 공소 사실에 따르면 조현천 이 사령관이 2016년 보수성향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예비역 지원 과장 등 직원들에게 현 시국 관련 안보 보수세 대응 방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아니, 이 상황 파악하러 한 이거 서류 만들었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엮는 거예요. 참 미치겠어. 응? 그 사법농단이라고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 어떻게 됐나 좀, 그 재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알아봐봐. 그 보고서 하나 만들었던 그거 갖다가 뭐 직권남용을 했다, 또 그거 받았다고 해서 공문서 뭐 기밀 누출 뭐 이런 식으로 엮은 거죠. 이거 대응 방안 작성하도록 서류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혐의
이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지금 위에 있는 상사가 뭘 시키면 전부 다 녹음하고 메모해놓고 6시 넘어서는 판사들이 일 안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들도 하여튼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상황이 시국이 좀 어수선하면 거기에 대한 좀 준비 대응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문서 작성을 좀 상황을 좀 파악하고 안보 보수세 대응 방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이거 가지고 지금 역급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해 2016년이죠. 11월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형성해 정치에 관여한 협의도 받고 있다. 이거는 이제 재판 내용에서 봐야 되겠죠. 이거는 기사고 좌파들이 엮은 건데 검찰들이 엮은 건데 정말 이렇게 했는지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설사 칼럼을 쓰고 광고를 썼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거는 재판장에서 가려지겠죠. 여기서 또 이제 나는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2월경 탄핵 심판 앞둔 3월 10일 그날을 말하는 거겠죠.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병력을 동원한 계엄령 구성과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것도 재판에서 따져봐야 돼. 이거는 뭐 너무나 좌파들이 엮은 거고 너무나 악질스러운 내용이라 실제로 물론 2017년 3월 10일 날 만약에 그 탄핵이 인용돼서 만약에 이 좌파들이 민노총이지만 들고 나서 서울이 정말 80대처럼 난리가 날 경우라면 지금 어떻게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는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었겠죠. 여러 가지로 책임 있는 사람은 생각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지금 이거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문건을 작성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법령에 이게 지금 법치에 문제가 되는 건지는 법정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예, 문건을 작성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관련된 사람들은 모여갖고 대책은 준비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될 때와 안 될 때 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근데 박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라가 이끌어야 되니까 그거 했다고 해서 지금 사람 잡아놓고 정치 관여했다고 이거를 지금 재판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 업무 아주 커요. 진짜 내란 업무는 박 대통령 내쫓은 게 내란 아니었어요? 내란 업무 즉 국헌 분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고태다. 미친 것들 아니에요? 아주 그냥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네,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판을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좌파들이 난리친 이렇게 뻥으로 될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로 할런지는 재판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검찰은 조현천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박 대통령이 30일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게 기승사실이니까 여기 대해서 좀 걱정은 했겠죠.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 하여튼 이것도 법정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 되고 정치 관여가 되는 건지 해봐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가 우판지 좌판지 가려지겠죠. 검찰의 공소장에는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에서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시했다. 빠질 리가 있겠어요? 여권 내야지 뇌물. 그래서 이것이 다음 6월 7일 날 또 2시 반에 또 재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요일 날 페이스북을 보다가 올라온 거예요. 2018년 7월 3일 날 제가 재판 방청기라고 올려놨어요. 이때 3시 21분 다시 그때도 이제 재판을 제가 왔다 갔다 했었나 봐요. 김구춘 실장 그렇죠. 제가 여기에 다 기록이 있으니까 2018년 7월 3일 날 제가 어디 갔었는지를 제가 기록이 있으니까 2018년 7월 3일 와 맙소사 2018년 7월 3일 와 이날 이우연 국회의원 친박이라고 했나 서청원 의원의 보좌관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결심이 있었어요. 네, 우연히 들어갔는데 결심이었어요. 제가 이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하여튼 뭐 친박이라고 서청원 의원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뇌물을 한 뭐 6억인가 뭐 이렇게 받았어요. 판사, 나중에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좌관이 가서 기업체 다니면서 돈을 못 만들어 오면 이 사람이 직접 가서 돈을 막 뜯어오고, 막 재판이 시작되니까 차용했다고. 차용증을 쓰고 막, 그래서 재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6년인가 뭐 이렇게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국회의원은 결심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김기춘 실장, 김장수, 김간진, 윤전추 회의 공문서, 세월호 아마 관련이에요. 세월호 보고시간. 이 재판이 또 들어갔어요. 증인이 나왔어요. 증인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7월 3일 날, 이명박 대통령 재판에 아마 12시 거의 아마 다 됐을 거예요. 다 돼서 시간이 잠깐 남아갖고 MB 재판에 갔다 10분 정도 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재호 뒤통수를 보고 한 대 때릴까, 소리를 지를까, 이렇게 생각했던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박 대통령 공천 관련, 이 재판에 들어갔었어요. 증인이 신동철, 박종태,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 나온 날이에요. 또 다시 이제 김기춘 시장, 김장수 장관님, 세월호 관련 재판에 또 3시 21분에 들어갔던 이 날이었어요. 바빴죠? 그래서 이날 제가 3시 21분 다시 김기춘 시장님과 김장수 장관 재판에 갔습니다. 그 유명한 용승진이가 검찰로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말도 안 했다는데 이놈이 뭐 계엄령? 하기 전에 잡아내야 되겠다. 이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용승진이가 뭐 계엄령 하기 전에 잡아내야 되겠다 라고 말했던 이놈이에요. 이놈. 용승진이가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뜨끔들이 기고만장해서 박 대통령을 잡아먹으려고 한 분위기에서 이놈도 한마디 한 놈입니다. 그리고 고영태 녹음 파일과 관련된 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쓴 글 있고, 또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제가 글을 썼는데, 김무성이가 거짓말을 해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개무성과 기레기 방송들을 똑바로 알고 씹으리라고 오늘 유튜브에서 말했다. 이게 2021년 4월 28일 날 또 유튜버가 나왔어요. 기사도 나오고. 제가 이거 가지고 그때 아마 시골 집에 있을 땐가, 이때 제가 아마 유튜브를 했나, 하여튼 서울 나서 했나 그랬어요. 이원정이 마지막 비서실장인데 2017년도 계엄령을 실시하려고 할 때 당시 김기춘 시장과 계엄령을 하려고 했단다. 제가 그 영상을 또 마침 저장해놨어요. 참말로 방송들이 엉터리라 진짜 사실 기초가 엉터리면 전체가 다 기초로 엉터리라는 생각이에요. 네. 2021년도 제가 이렇게 2021년도 4월 28일 날 박 대통령이 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뭐 이런 관련된, 그리고 김무성이가 한 얘기예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풀어놨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서청원, 최경환 등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한 이후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 봤기 때문에. 네, 중요한 말이에요.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한 이유,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 봤기 때문이라고 김무성이는 설명을 했는데, 미친 것 아니야? 2016년, 2017년 김기춘 시장님이 청와대에 있었어요? 응? 김기춘 시장님이 그 2014년도 세월호 사건 됐을 때 엄청 고초를 당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15년 2월 20일 날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이병기 씨가 됐는데, 당시 2016년, 2017년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엉터리죠, 엉터리. 그래서 저는 조윤천 기무사 사령관의 이 재판에서도 너무나 엉터리 좌파들이 시부리를 쓸 거고 고발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좋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김기춘 시장님이 당시에 비서실장이에요? 2016년도에? 어?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협의를 했다. 불러서 협의를 했다. 이런 건 모르지만 당시 청와대의 비서실장?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던 모두가 탄핵이 엉터리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윤천 기무사 사령관 이 재판은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횡령했다고 또 조작의 달인 한동훈 그 일당들이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뭐 서부 법원이지만은 좀 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재판들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 그 5월 23일 화요일 날은 원래 이제 남부 법원에서 조원진 대표님 그 2019년 12월 9일 날 국회 계단에서 있었던 그 건으로 재판이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내일 제네박하고 대담 프로가 있어서 이 재판은 7월 달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월 25일 날은 조국 정경심 이 재판이 항소심이 열리게 돼요. 첫날. 저는 그전에 신문에서도 조국 재판 안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국이 내년 총선에 나가려고 봐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혹시나 했더니 25일 날 요번 목요일 날 정경심 노한중 조국 정경심 노한중 백운우 박형철 1차 준비기일이 열려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6일 날 정의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이제 두 가지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그 서훈 안보실장, 그 다음에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그 다음에 서욱 국방부 장관, 이 사람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박지원, 노원채 이 사람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기록물 삭제 이렇게 해서 열리는 재판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는데 이제 요 재판이 없는 금요일에는 이제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현철 이런 사람들의 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또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국가정보원법 직권남용 이렇게 걸리는데 사실 서훈 국가정보원장 서훈이 이 두 개 재판이 다 걸렸어요. 네. 그런데 서훈이 2017년 6월달부터 문재인 나하고 같이 들어갔네요. 2017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국가정보원 원장 2017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국정원 원장을 했어요. 네, 서훈이. 그러고 나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달까지 문재인 끝날 때까지 안보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2019년에 일어났던 서해 피살 사건 이 관련으로 이 사람이 국가정보원 국정원장하고 그 다음에 안보실 이거 두 개 다 관련됐기 때문에 아마 두 군데 다 기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두 번째 재판이 요번 금요일 날 5월 26일 날 열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너서겠죠. 지금은 준비기일이라 조금 시간이 걸리고 본재판 들어가면 아마 또 격주로 이렇게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챙기서 나눴는데 5월 19일 날 그 농내 박우식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아마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이 관련 재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는 제가 법원에 갔다가 그 재판 알리는 보드에 이름이 이렇게 좀 있길래 이거 찍었어요. 정치자금법 이름은 뭔가 이렇게 딱 이 정치인하고 관련된 거라서 좀 찍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농내 박우식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이건데 농내에는 돈 세는 소리가 한동훈이 했어요. 돈 세는 소리가 다 들렸다 이랬는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이것 때문에 체포를 못하고 뭐 이렇게 된 사건이죠. 그 다음에 6월 9일날 6월 9일날 다음 2차 준비 기일이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건데 이런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판 일정을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7월 12일 날 최강욱 채널 A 사건,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명예훼손건으로 이 재판이 열려요. 지난번에 올해 4월 11일 날 기일 변경되고 나서 또 6월 14일 날 잡아놓고 또 기일이 변경되고 이러다가 7월 12일 날 재판이 열려. 이거 뭐 최근에도 왜 좌파들은 봐주고 우파들은 빨리빨리 재판, 특히 강서구청장 김태호 같은 거 보내나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최강욱이는 대법원에서도 판결 안 열려.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도 이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가 7월 12일 날 재판이 열려요. 오랜만에 열리는 재판. 그리고 이제 또 7월 12일 날 같은 날 김우철 시장님의 그 블랙리스트 재판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2021년도 박 대통령 파기환송심 대부분 판결이 났을 때 박 대통령 10시, 김우철 시장님 등 이분들 10시 반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3월 9일 날 재판이 열린다고 해놓고 기일 변경됐어요. 계속 안 열리고 있다가 한 2년 6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김우철 시장님의 변호사 그 정동호 변호사를 만났을 때 박영수가 없어졌잖아요, 특검이. 그래서 특검이 없으면 일반 검사라도 재판을 열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갖고 법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셔서 이거 계속 안 열리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거 뭐 직권남용 건인데 정리를 해줘야지만 이 관련된 분들이 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재판 일정이 잡혔어요. 7월 12일 3시에 여기 김기춘 김기춘 시장님, 조윤선 장관, 김상률 문체부 과장, 그 다음에 김소용 문체부 직원, 그 다음 김정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정관주 행정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뭐 피해자 변호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 재판이 오랜만에 열리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이 또 안 열리는 게 있어요. 안 열리는 게 유석춘 교수 뭐 그 강의를 할 때 일본 위안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춘부도 있다, 뭐 매춘부다, 뭐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매춘부라는 말을 했다고 수업 중에 했다고. 이걸 가지고 재판을 받게 돼서 이분이 아마 2022년 11월 23일 날 변론 종결을 하고 1월 11일인가 이거 선고 내기로 했는데 이걸 선고를 안 하고 기일 외 변론 재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1월 27일 날 또 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기사 나온 건 없어요. 그러고 나서 3월 20일 속행 추정 이러고 나서는 재판이 안 열리는 거예요. 속행 추정? 이건 안 열리죠. 이것은 다행스럽게 윤석열이가 우파랍시고 우파의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뭐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유석춘 교수를 그 뭐 일본 위안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춘부도 있다, 뭐 매춘부다, 뭐 이렇게 하여튼 내용은 뭐 결론은 뭐죠. 하여튼 매춘부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사람을 유죄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 뭐 저도 뭐 학자로서 강단에서 한 얘기를 이렇게 고소를 해서 뭐 구속을 한다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지도 않지만 일부 이분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유석춘 교수가 어떤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 재판 안 열리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3월달에 굉장히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정진석 노무현의 아들 가족들한테 명예훼손죄로 사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고소 당한 게 있어요. 그리고 3월달에 열린다고 막 난리가 나고 기사도 많이 나왔더니 그 재판이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갔을 때 뭐 검찰에 뭐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키나 하느라고 전선이 고장났다고 해서 그런지 뭐 아무도 모르고 있고 내용도 게시판에도 없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재판이 안 열리는 거 있는데 이인규 검사가
노무현을 조사했던 이은규 변호사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고 하면서 노무현에 대한 얘기를 쫙 책으로 밝혔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도 막 불과 얼마 전이죠. 뭐 한 2달 정도 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아들 딸들은 그냥수기는 이은규 변호사를 고발하면 돼요. 고소를 하면 돼요. 고소. 그러면 시중에서 언론에 떠들고 있는 640만 불 이거 진실을 밝힐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진석이 재판받는다고 하길래 야 오랜만에 이거 정말 멋진 재판을 보게 되고 정말 신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진석이 재판이 싹 안 열리고 있어요. 뭐 이은규 변호사 뭐 노무현 죽음에 대해서 뭐 돈 얘기 뇌물 뭐 이렇게 해서 뭐 변호사들도 그러면 노무현 자식들이 그 가족들이 이은규 씨를 고발하면 돼요, 고소하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네, 정진석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재판이 열리면 진짜 누가 옳았는지 정진석 의원이 무죄로 되면 노무현이 뇌물 받은 게 사실이니까 확실하게 되는 거고 유죄를 받으면 이제 정진석이는 이제 이은규 변호사도 증인으로 불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재판이 안 열리고 있어요. 이게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재판 일정을 이제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신문에 나는 중요한 사건들 제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네, 이런 재판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성진이가 뭐 계엄령 빨리 잡아내야지 이렇게 했다는 용성진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답니다. 당시에 제가 다니면서 봤던 검사들 제가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네, 제가 욕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대부분의 그 검사들이 이재명 대장동 이재명 관련된 재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호성진, 강백신, 또 김경환 이 세 놈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비난할 수도 없고 응원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러나 이자들이 조작의 달인이라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네, 이재명 씨 열심히 싸워보세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재판을 받았었는지 한번 당해보시면 알 겁니다. 송영길 씨도 있네요. 송영길의 재판을 맡아서 하는 반부패 2부장 김영철. 네, 하여튼 당해보세요. 재미있게. 네, 하여튼 이런 재판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